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 또는 공무원 준비생 분들이 이제 슬럼프가 언젠간 찾아와요. 근데 이 슬럼프가 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해오던 공부 리듬이 전부 다 흐트러지면서 집중력이 아주 저하돼요.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번아웃까지 같이 오게 되면, 번아웃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다 고갈된 거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들죠. 그래서 슬럼프의 종류는 다양해요. 그 다음에 슬럼프 징후도, 슬럼프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슬럼프 징후들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슬럼프 예방 진단을 이제 좀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 3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기 형식으로 그날 했던 학습 그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제 카페에 올리면 그걸 바탕으로 슬럼프 예방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럼프 징후가 있을 것 같다 또는 슬럼프가 올 것 같다고 싶으면 이제 코칭을 받으라고 권하죠. 근데 어쨌든 슬럼프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슬럼프가 오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슬럼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슬럼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슬럼프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이제 그 오시 학원가에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제 개발 운영해서 이제 전속으로 총괄할 때는 자주 하던 이제 코칭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제가 윌땡에서 이제 총괄할 때 제가 미리 개발했던, 다른 분야에서 개발했던 걸 이제 공무원 경찰 쪽에 변형해서 진행했던 거고, 코칭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특목 대입 분야에서 이제 명문대 졸업생들, 그쪽 분야에서는 이게 지금 아주 이제 흔한 개념처럼 정착이 잘 됐단 말이에요. 캐슬 드라마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운동선수 출신자분들이 이 멘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측정한 금액이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프로 운동선수 출신자분들이 공무원이나 경찰 쪽으로 또 진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지금 1차 프로모션이 끝났고 2차 프로모션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이제 선착순 50명 대상으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합격할 때까지 이 코칭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되니까 2차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분들은 그 금액대로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 금액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면 훨씬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권해드립니다. 일단 자, 공무원 경찰 공무원 공시생이라고 할게요. 경시생분들은 이제 사전 학습 기간까지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사전 학습 기간까지 고려 안 하고 내가 뭐 몇 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사전 학습 기간도 다 수험 기간에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경시생 분들은 통계 데이터를 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슬럼프가 없을 때 가정이에요. 이 통계 수치가. 슬럼프가 진행이 이제 한두 번이라도 오게 되면 보통 2년에서 2년 반이 걸려요. 제가 전국 각지에서 심층 면접 코칭을 해보면 전국 각지에서 다 듣거든요. 제 컨설팅사는 부산에 있죠. 제 이제 집사람이 부산시 공무원이라서 제가 이제 부산에 있어요. 서울 강의를 노량진에서 계속 올라와 달라고 해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개인 연구실인, 부산에 있던 개인 연구실을 이제 컨설팅사로 오픈했는데, 사실은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나 경기 북부, 서울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KTX 타고 와서 코칭 받고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저는 요즘에 온라인을 자꾸 추천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차비만 해도 많이 들잖아요. 제가 그 돈으로 그냥 온라인 코칭 한 번 더 받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코칭 케어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받아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받는데,
코칭 케어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제가 전속 계약하지 않고 제 컨설팅사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금 전국 각지에서 다 받으세요. 온라인 코칭 어차피 하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꼭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심층 면접은 이제 일단 면접관 대면하는 형태로 시험이 진행되니까 그런 거고,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굳이 온라인 필요 없습니다. 아, 오프라인.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층 면접 코칭에서 하다 보면 직렬별로 보통 수험 기간이 3년에서 4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5년에서 6년도 꽤 많아요, 꽤. 저한테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수험생들끼리 얘기할 때는 한 2년씩 깎아 먹어요. 사전 공부했던 기간 빼버리고. 근데 저한테 심층 면접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코칭을 해드리니까 실제로는 3, 4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5, 6년도 꽤 많아요. 저희 합격생 중에 15년도 있어요. 15년. 거짓말 같죠? 진짜 있어요. 9년도 많아요. 9년도 꽤 있어요. 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주 빠르게 합격한 거예요. 진짜로.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간부 후보나 이제 7급이면 조금 다르죠.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요. 이거는 한 3년 잡아야 되고. 근데 이제 9급이나 순경 기준으로 잡았을 때, 뭐 경장 특채나 이런 거 잡았을 때 요 정도 기간이 걸려요. 걸리는데 이게 이제 슬럼프가 한번 오면 요 기간이 제일 무난한 거죠. 근데 슬럼프가 안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럼프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가 여러분들 전체 수험 기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슬럼프가 오면, 슬럼프가 만약에 한 달이 왔다고 칩시다. 아니면 한 2주가 슬럼프가 왔다고 치면, 이 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전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럼 이 일주일 정도가 통째로 날아가요. 이게 슬럼프가 되게 악영향이 커요. 그래서 슬럼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일단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습 일기를 저는 꼭 적으라고 하거든요. 학습 계획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학습 일기란 건 학습 계획표 플러스 학습 일기를 적으면 좋은데, 학습 일기란 건 학습 계획표 플러스 계획표 플러스에서 그날 학습에 있어서 느낀 점을 적으라고 해요. 저는 이 학습에 있어서 느낀 점들을 자세히 적을수록 이제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건 학습에 대한 느낀 점을 적을 때, 내가 계속 피곤하다, 계속 멍 때렸다, 계속 이제 뭔가 집중이 안 된다 라는 문구가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이상 연속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건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슬럼프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느낀 점에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집에서 자꾸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셔서 너무 짜증이 난다 라고 적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계속 말싸움을 하시는데 괜히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주눅이 든다, 내가 막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예를 들면 지방에서 노량진에 올라가 있는데 노량진 생활하는 동안 계속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다, 뭐 아니면 집안 형편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수차례 반복된다면, 이거는 슬럼프나 번아웃이 될 수 있는 예방 이제 징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학습 계획표를 짤 때 명사로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학습 일기를 미리 적죠. 미리 학습 계획은 하루를 최소한 10등분 또는 뭐 한 7등분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적어야 돼요. 근데 배사수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 오전 10시에서 뭐 11시, 10시 또는 오전 9시에서 11시는 뭐 형법 적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적는 사람은 뭐 형법 강의 이렇게까지 표시하겠죠. 뭐 행정법일 수도 있어요. 행정법 강의 이렇게 적죠. 이건 명사예요. 명사. 이거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요. 학습 계획이란 건 학습 목표에 대한 세부 지침 사항이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금일의 목표를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목표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장 형태로 적으시고, 예를 들면 오늘의 목표는 하루가 끝났을 때 정말 충만감이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자. 뭐 그날마다 다르게 목표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충만한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뒤돌아봤을 때 충만한 마음이 들게 만들자. 뭐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는 뭐냐면, 이제 사무실에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온라인으로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깨끗한 사무실 만들기예요. 깨끗한 사무실 만들기. 저희 목표는 그래요. 근데 이제 강의도 중간에 해야 되고 교재 집필도 해야 되고 뭐 많겠죠. 근데 일단은 깨끗한 사무실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기,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걸 목표로 적으세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적으실 때 9시에서 10시, 9시에서 11시 이걸 적으실 때 형법 강의, 형식법 강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동기부여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명사로 얘기한다는 건, 이건 뭐 관련된 영상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인지심리학에서는 명사로 무언가 얘기한다는 건 사고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네. 인지심리학 교수님 유튜브에 최근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인용한 사례가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그분 말씀을 인용하자면, 야, 뭐 철수가 사람을 죽였대 이러면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철수는 살인자야 철수는 살인자 이래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철수는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하에 그냥 비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철수가 사람을 죽였대 이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들은 왜 죽였을까? 뭐 때문에? 우발적으로? 아니면 진짜 살인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표 적을 때 형법 강의 이래버리면 전혀 흥미도 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오늘 이제 강의 나가는 진도 안에 예를 들면 살인죄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진도상 오늘 강의는 살인죄가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은 예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습을 할 때 예습이란 건 오늘 뭐를 배울지에 대해서 한번 자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계획표에 적는 게 예습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한 15강을 나가는데 15강에는 살인죄 파트를 하더라 오늘은. 그러면 그걸 예습을 하면 여기다 적는 거예요. 살인죄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그러니까 살인의 유형에 따라서 형량이 어떻게 될까, 또는 다양한 살인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뭐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 또는 예를 들면 살인죄란 무엇이고 어떠한 요건 속에서 살인이 성립할까,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적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동기부여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경찰직 같으면, 야, 내가 형사과 강력계 갔는데 뭐 살인이 일어났어. 현장에 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싶진 않은데 실수로 살인을 한 거면 그건 또 형량이 어떻게 되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살인을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인한 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뭔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궁금증. 그게 예습이에요. 예습. 여러분들 예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예습이란 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여기 계획표 적을 때 형법 강의 떨렁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오늘을 배울 점, 오늘 살인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있는가, 어떤 요건 속에서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다. 이렇게 서술어나 문장 형태로, 서술어도 좋고 문장 형태는 더 좋아요. 저는 문장 형태로 적으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는 거예요. 예습 겸 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오후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뭐 예를 들면 1시에서 3시까지 헌법 이제 뭐 예를 들면 헌법 강의하고 그 다음에 3시에서 3시 30분 동안 헌법 복습을 할 것이다. 헌법 누적 복습을 해야 되니까 헌법 복습을 한다 하면 내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학습할 때 그러면 이제 복습할 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복습할 건지를 적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어떠한 기본 원리 하에서 법률 체계가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복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으라고요. 구체화시켜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에 느낀 점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학습하는 동안 살인죄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 하에서 성립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영상 강의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다 이제 충실히 보냈어요. 그러면 학습에 느낀 점은 그날 하루의 목표, 내가 오늘은 마음의 충만감은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 해당 부분에서 집중력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학습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형사법 강의 때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좀 더 구체화해서 적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학습 일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습 일기를 꼭 적으라고 하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일기를 봐야지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슬럼프 예방 진단이나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코칭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가 진단 겸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아니라 뭐 형법 강의 이게 아니라 문장으로 그날 무엇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서술할 경우에 그만큼 여러분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제가 돼요.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면 사실은 이제 슬럼프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획일화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번아웃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일시적인 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슬럼프가 왔다면 그때 이렇게 구체화된 그날 할 일, 행동 지침을 작성하실수록 슬럼프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수 있어요. 좀 더 빨리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문장으로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직렬의 업무와 연관지어서 상상하면 더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 경찰이라면 야, 내가 나중에 강력계 갔을 때 살인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살인죄 규정 요건을 모른다면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파트는 열심히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사기죄 같으면 야, 내가 경제사범을 만났을 때 이 사기죄에 대해서 어떻게 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뭐 이제 수사를 할 것인지 한번 이 사기죄에 대해서 한번 법률 요건을 좀 공부를 자세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슬럼프를 예방하고 또는 자가 진단하고 슬럼프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슬럼프가 일어나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슬럼프의 형태도 너무 다양해서 제가 획일화되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통된 형태는 요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